오늘도 EFS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위용은 전번에 이제 위자를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이거 하나 남은 걸 못하고 시간 돼서 끝내버려서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그 용자는 얼굴용이라죠. 이게 얼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왜 얼굴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알아봐야죠. 그 갑골문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저 한자를 공부할 때는요, 근거를 갖다, 즉 뿌리를 갖다가 중시해야 되거든요. 한자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그 뿌리를 갖다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자의 뿌리는 갑골문입니다. 그래서 됐으면 갑골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생각하고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갑골문에는 용자를 이렇게 썼어요. 창고 안에다가, 창고 커다란 창고였는데 그 안에다 항아리를 하나 그렸어요. 그 모습이 창고에 항아리가 하나 있던 그 모습이 나중에 얼굴 용자로 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골곡자하고 진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글자가 변해요. 창고에다가 항아리 갖다가 이제 보관한 걸. 이제 진면자, 골곡자 요거 합한 게 얼굴 용자가 되는데, 진면자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창고죠. 이제 보관하니까 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골짜기죠. 이게 골짜기도 보면 이게 8팔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입구자, 그러니까 8팔자가 거듭된 통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입구자는 그 통로를 가리킨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머리에 새겼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천지인으로 형상이 다 벌어진 거,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하는 그 통로, 그걸 갖다가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골짜기가 그렇거든요. 이제 산에 가면은 골짜기 없으면 그 산이 아니죠, 벌써. 골짜기가 많을수록 뭐냐, 그 산의 위용이 이제 서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골짜기도 창고고, 그 속에 그 골짜기를 드나들게 하는 통로, 그걸 갖다 이렇게 보호하는 집이다. 그 욕을 가서 얼굴이라 그러죠, 이제. 그 얼굴이 왜 얼굴이라 하냐면 얼굴이 그렇거든요, 사실. 얼굴이 모든 거 이렇게 양팔, 음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벌어진 모든 그 팔상 또는 팔계 그런 걸 갖다가 갖추고 있는 게 얼굴이죠. 그래서 그 인체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표정을 가장 다양하게 머금고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얼굴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얼이 흐르는 골짜기다. 지금 얼굴이라는데 원래는 얼골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얼골. 얼이 흘러다니는 골짜기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옛날 소설 이렇게 보면 얼골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골이나 얼굴이나 이제 얼이 흘러다니는 곳이라는 그 뜻이죠. 이제 그만큼 다양한 그 어떤 표정을 갖다가 지니고 있는 곳이 이게 골짜기와 같다, 산골짜기 같다. 이제 그렇게 봐서 얼굴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얼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다음에 사람 인자를 부수라는 게 또 이제 머무를 정이라고 했죠. 요것도 비교적 많이 씁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 없어도 사람 인변이 있어도 정자고, 사람 인변이 없어도 정자고, 이제 똑같은 정자인데 그 정자정이라 하죠. 요거는 사람 인변이 없으면 정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거기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은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다, 머무르는 정자다, 사람이 정자에 머무른다 해가지고 머무를 정이라는 뜻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정자를 보면은 이 갑골문에도 보면은 정자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자 위에다가 작은 집을 그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실제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 높은 곳이니까 잘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머무른다. 뭐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 그냥 머무를 정자. 그래서 지금도 정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요 머무를 정자 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요거만 보면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높을 곳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거 위에 있는 그거는 그대로 갖다 따온 거고 밑에 있는 거 요것만 이렇게 정자정자 아니 장정정자로 바꿔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됐잖아요. 글자 형태로 보면 높을 거에서 입구자를 빼버리고 장정정을 대신 집어넣은 상태다. 그 장정정자는 가별정정할 때 그 네 번째 첨가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오행을 볼 적에 이제 이화다, 생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는 생화라고 하는데 음의 시작이죠. 양의 시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음의 시작을 가리킨 것이니 높을 꽃자에다가 요게 남방 이화를 상징하는 장정정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은 이제 양이 극에 달한 곳이고 그 양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그 속에서 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음을 갖다가 불로 본 거고 불을 갖다가 이렇게 요 정자를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은 안정을 가리킨 것이므로 양이 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음이 생기면서 편하게 쉰다. 그래서 편하게 머무른다고 해서 머무를 정이다. 이제 그런 뜻이 붙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가 들어가는 거, 그거는 정체, 그 교통이 정체가 된다. 또 정지, 정년퇴직, 또 정직, 또 정전 상태 많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정류장, 정회, 정관. 이 정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냐면 멈춘다, 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정체가 들어간 한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체 그러는데 정체는 요거 체는 이제 막힌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막힐 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막힐 체. 막힌다는 얘기죠 이게. 막히고 요거는 이제 머무른다. 그러니까 머물러서 막힌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린 상태. 그걸 정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채자를 한번 알아보죠. 채자는 이제 왼편에 물시자가 30변이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띠대자죠. 이제 띠. 협대 그러죠. 우리가 이제 띠를 갖다 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협자는 이제 요거죠. 요거 가죽 협자. 요건 띠대자고 그러니까 가죽 띠를 갖다가 협대라고 그런 거죠. 이게. 가죽으로 만든 띠가 아니면 협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띠는 가죽으로 만드니까 협대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튼 띠를 갖다가 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열대 지방이다. 할 때 열대 할 때도 이 띠대자를 쓰는 거고 차가운 지방은 한대 할 때도 이 띠대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띠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중심을 어떻게 묶어 매는 거 이제. 그래서 그 띠를 갖다가 왜 이렇게 쓰는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죠. 띠를 왜 이렇게 대자를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왜 이게 그 띠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제 이게 30은 이렇게 붙은 거 보면은 띠하고 30이 붙은 거 보면 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30연하고 물이 띠대쪽 연결됐으면은 물의 흐름을 갖다 띠로 막아버린다 해서 이제 이게 막힐 채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띠대자만 살펴보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띠대자는 여기 조그맣게 설명을 했잖아요. 혁대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했는데 띠에는 두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열대 한대 이제 그런 대자가 전부 다 그 더위가 둘러치고 추위가 둘러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띠대자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입벌립감 옆에 입벌립감자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입벌립감이죠. 이게 이 반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이라 그랬죠. 이거는 멀경, 클경. 밑에 아래가 터진 거는 하늘에서 밑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이게. 그래서 덮어 씌울 경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근데 요거하고 반대가 요거죠. 요건 뭐냐면 땅에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있다라서 입 벌릴 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감자고 반대 요거는 경자고. 그다음에 요거 요렇게 또 이런 것도 있죠. 전부 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요거는 상자방이라고 한 거고. 이거는 명칭은 없어요. 명칭은 없는데 이것도 상자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면은 고슴도치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릴 요거는 손으로 이제 손을 가리킨다. 손으로 무언가 이렇게 움켜잡은 걸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두 이를 음량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움켜잡은 거는 이게 분율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상자인데 요거는 움켜잡은 거고 요거는 움켜잡은 게 아니고 뭔가 주워다 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위가 터지고 밑이 터지고 좌우가 터지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뭔가 주워 담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입벌립감 옆에 팔을 하나로 이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입벌립감이 이렇게 있고 여덟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갖다 하나로 이렇게 이었어요. 이렇게 그 얘기죠. 입벌립감 옆에 좌우로다가 여덟 팔이 있고 그걸 하나로 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여덟 개 흩어진 여덟 개가 우리가 세 번 사과라 세 번 가는 여덟 개가 나오는데 그걸 흩어지지 않게끔 하나로 이어줬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이어주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덮을멱에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게 띠대자죠. 이제 요걸 이제 요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요걸 뒤집어 보면 날출자가 되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요걸 뒤집어 버린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건데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그 뒤집어진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둘 다 나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손으로 무언가 이제 그 손도 되겠죠. 손으로 뭔가 그 쥐어진 상태에다가 요게 들어가면은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빗자루 소라 그랬잖아요. 빗자루죠. 여기다가 제방변을 이렇게 붙이면은 청소한다 제 소자예요. 쓸어버려 소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손으로다가 뭘 쥐고 그다음에 요거는 나오게 하는데 밑으로 나오는 거 거꾸로 나오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요런 자가 들어가면은 날주자를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위에 있는 거 요거 입을 벌려 가지고 여덟 개를 갖다가 팔을 갖다 하나로 이어서 그거 갖다 밑으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게끔 만드는 게 띠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걸 설명한 게 이거죠. 이제 허리띠는 자신의 몸을 두른 수건과 같기에
허리띠는 수건이나 같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수건은 뭔가에 뒤집어 씌우는 건데 수건을 둘러싼 덮은 벽자하고 그 다음에 수건건자 요걸 쓰고 거기에 붙은 여러 가지 장식을 가리킨 여덟 팔은 장식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요걸 하나로 이렇게 이었고 거기다가 입 벌릴 감자 요걸 붙였다. 그 뭐냐면은 여덟 팔은 삼극의 음량을 세 번 갈라 벌어진 팔상을 가리킨 것이므로 결국 팔방으로 벌어진 형상을 크게 벌린 입속으로 받아 먹고 이게 받아 먹은 거야 지금. 받아 먹고 하나로 이렇게 이어버린 거죠. 그걸 수건으로 대지 못하게 단단히 이렇게 그 동요면 상태를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이 띠 대자는 글자 속에는 무언가 이렇게 천진 삼극이 한데 뭉쳐서 빚어낸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묶어맨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치를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8개를 입으로 닫아서 하나로 묶었다. 그걸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끔 수건으로 단단하게 뭉쳤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게 그래서 띠가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정지, 이게 멈출 지자잖아요. 이 지자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정지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게 멈춘 거죠. 이제 이 지자도 갑골면에 보면 발가락을 그렸는데 특별히 엄지 발가락만 이렇게 다른 발가락보다 크게 그렸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발가락이 크다는 얘기 뭐냐면은 발가락을 꽉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멈출 지자 또는 그칠 지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글자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전복자잖아요. 점칠복자. 그 다음에 요게 합한 거예요. 이렇게 그 세우고 요게 세운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땅을 말하는 거 이렇게 요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요걸 점칠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을 치는데 무얼 점을 치냐면 요 오자처럼 한글에 오자가 되는데 이게 돼지 머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를 가리킨 겁니다. 본래 이거는 머릿속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왜 멈췄느냐?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몰라. 생각을 하다가 꽉 막힌 거예요. 이게. 그 막혔을 때는 우리가 걸어놓았다가 막힌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발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그 멈춘 상태를 나타냈지만은 결국은 의식이 멈춘 걸 가리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구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 발족자라 그랬어요. 발족을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입구자는 뭐냐면 이때는 사람이 얼굴에 붙은 입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요거는 사방을 가리킨 거죠. 이렇게 사방 땅을 가리킨 거죠. 땅 속에서 이렇게 멈출 지자 땅에서 멈췄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게. 땅에서 멈추게 하는 게 발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아무튼 모든 사물 속에 들어있는 음과 양을 세우고 이렇게 음과 양을 세우고 이렇게 음과 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갈라서 이렇게 전복자니까 점을 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를 인생살이를 하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 멈출 때는 뭐냐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을 잠시 고르면서 급하게 너무 내가 급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급하게 오지 않았던가. 이제 그걸 잠시 뒤돌아보기 위해서 멈추는 게 이제 지자죠, 이게. 그걸 이제 정지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무당무금 뭐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은 요새 뭐 건진법사님 뭐니 해가지고 이제 무속인들을 갖다가 그 우습게 보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요구하고 전대 연관이 돼서 멈출 짓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잠시 이제 그건 이제 써본 거죠. 이렇게. 이게 점칠 복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점치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은 무속이라 해서 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래 무당은 이게 사람 인자 두 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인자 두 개. 요거는 쫓을종이다 그랬잖아요.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이렇게 각본에 보면은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두 사람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뒷사람이 앞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쫓을종이다. 그리고 장인 공탁은 그냥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문자가 무당 문자가 이제 그런 거죠. 단군도 이제 단골레, 그 무당을 상징한다.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 무당 문자가 이게 점을 치는 사람이고 점 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원래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막히는 게 엄청 많아요. 갑갑하잖아요. 그걸 그 갑갑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대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본래 점치는 행위죠.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걸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재주를 이렇게 활용하면은 남한테 돌아갈 게 나한테 좀 더 오게끔 만들어 버려요.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 원흉이 되어버려요. 본래 점친다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 점을 치는 사람을 우리는 단군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죠. 그 의미가 너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정년, 머물 정자가 들어간 무슨 연자가 있죠. 정년. 정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정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해년자라 그러잖아요. 해년자로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 전번에 한번 했어요. 했지만은 한 번 들어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설명드린 거죠. 해년자는 각골만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등에다가 뱃단을 이고서 걸어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팔을 내리뜨리고 여기다가 뱃단을 이렇게 짊어졌어요. 이렇게. 요 그림이 연자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게 사람이 자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잖아요. 요것도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누운 사람인, 이렇게 하면 키운 사람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사람인이죠.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요게 무엇을 가리켰느냐 하면은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요게였어요. 이게 여십자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걸 보면 요거하고 여기 여십자이죠. 이렇게 여십자고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위엄이죠. 기슬검 또는 바위엄, 벼랑엄 그런 뜻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열십을 갖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십에 걸친 벼랑에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은 본래 음양이나 삼극이 한데 올린 이 여십자는 뭐냐면 음양이 하나가 된 것도 되고 삼극이 하나 된 대십자도 여십자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음양이나 삼극이 한데 뭉쳐 있는 거, 한데 뭉쳐서 중심점하고 동사남도 사방으로 다 벌어지는 그런 걸 갖다 여십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음양이나 삼극이 한데 어울린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뭐냐면 음양이나 삼극이
한데 한 집 위에서